그러면 이번에는 유럽과 미국이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 이후에 어떻게 역사가 펼쳐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할게요. 여러분, 그 상황을 우리가 네 글자로 줄일 수가 있어요. 제국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제국주의에는 좀 안 좋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원래 제국은 여러분, 로마 제국할 때 그 제국은 그냥 아무런 뜻이 없어. 그러니까 안 좋다, 좋다의 의미가 들어간 게 아니라 큰 나라, 그리고 여러 영토를 거느린 나라를 보통 제국이라고 표현을 하거든. 자, 영토를 많이 정복하다 보면은 되게 다양한 나라를 정복하게 되죠. 그러면 한 황제 밑에 다양한 나라들이 밑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제국이라고 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국주의는 나쁜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 나쁜 의미가 뭐냐면, 자, 일단 의미에 쓰세요. 자, 외우지 마시고 이해하면 됩니다. 강한 나라가, 여기서 말한 강한 나라는 돈 많고, 뭐 그것도 맞아, 돈 많고, 근데 특히 군사력이 강하고, 이런 나라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쳐들어가는 거지, 침략하는 거지. 물론 군대를 이끌고 침략을 할 수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침략을 하는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침략하여 식민지로 삼는다. 자, 팽창이라는 말은 늘어난다는 거야. 얘들아, 예를 들어줄게. 영국이란 나라는 여러분 거의 우리나라랑 사이즈가 비슷해요. 거기든 섬나라지. 이렇게 작은 나라가 정말 전 세계의 식민지를 건설하죠. 팽창적 대외정책, 팽창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영국이 직접 다스리기도 하고 대신 시켜서 다스리기도 하고 다 영국 밑에 들어가 있는 상황. 얘들아, 영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미국도 식민지로 삼았죠. 물론 나중에 독립했지만, 자, 인도,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그 다음에 심지어는 아시아, 그 인도, 그 아시아 위 옆에 뭐 뒤에 봐 다 그 부분, 그 다음에 심지어는 여러분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데까지도 다 영국이 점령을 해요. 그래서 영국의 별명이 뭐였냐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해가 져도 뭐 다른 데서는 또 뜨잖아, 다른 대륙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했단 말이야, 영국이. 자, 이런 걸 여러분 우리가 제국주의라고 해요. 그럼 얘들아, 영국이 막 걔네한테 되게 착하게 막 잘해주고 막 그랬겠어? 아니죠. 순전히 여러분 제국주의는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지, 강대국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해진 정책이에요. 그래서 배경에 볼게요. 배경 보자. 배경이 여러분 제일 중요합니다. 19세기 후반 여러분 유럽의 여러 국가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표적인 나라만 알면 돼.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은 자본주의가 진짜 발달을 한 거야. 그러면 자본주의가 발달했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물건을 생산해. 물건이 처음에는 잘 팔려. 그럼 여러분, 잘 팔리면 돈을 많이 벌지. 거기까지는 좋아. 돈을 많이 벌어서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돈을 많이 버니까 물건을 계속 생산하는 거야. 계속 생산을 했어. 신발이든 옷이든 계속 생산을 했어. 근데 사람들 인구는 어느 정도 한정돼 있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신발 이런 거 더 이상 다 사가지고 이제 안 사도 돼. 그런 상황이 생기겠죠. 근데 공장에서는 야, 잘 팔리니까 계속 만들자 하고 계속 만든 거야. 그럼 나중에 뭐가 쌓이냐면 재고가 쌓여요. 재고가 쌓여.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물건이 안 팔려. 그러면 여러분, 회사가 돈을 못 벌죠? 돈을 못 벌면 어떻게 되냐면 그 회사는 망하죠.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돼?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잘려. 그러면 실업자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게 되면은 더 이상 경제가 발전하지 않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요.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에 이르르면 사람들이 얘들아 실업자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먹고 살기가 또 안 좋아지는 거죠. 먹고 살기 힘들면 사람들이 또 불만이 터져 나오겠지. 지금 영국이 그런 상황이었어. 돈 버는 데까지는 좋았는데 여기 꼭대기에 올라오니까 이제 떨어지기만 하는 거야. 영국이 다른 데로 눈을 돌려요. 다른 데 보니까 아직 개발이 안 됐어. 인도는 공장도 없어. 그 다음에 저기 뉴질랜드는 막 벌판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국내에서 그 남아도는 인력, 국내에서 남아도는 노동력, 그리고 국내에 남아도는 돈을 이제 해외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얘들아, 투자를 하려면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나라를 그때부터는 이제 식민지로 삼는 거죠. 이게 얘들아 제국주의의 시작이야.
그래서 이걸 선생님이 한 문장으로 써줄게요. 자, 화살표. 이 식민지들을 이용합니다. 뭐 얘네가 예뻐서 가는 게 아니야. 자, 이용해요. 뭘로 이용하냐면, 자, 첫 번째, 값싼 원료. 자, 식민지에서 나오는 자원들. 얘들아, 석탄도 자원이지, 석유도 자원이지, 금도 자원이지, 철도 자원이지, 다 자원이죠. 이런 원료를 아주 싸게 사들여요. 여러분, 싸게 사들이면 뭐가 좋냐면, 들어가는 돈이 적으니까, 투입이 적으니까 이윤을 많이 남기잖아? 값싼 원료. 그 다음에 물건을 많이 만들었어. 신발을 많이 만들었어. 근데 영국 사람들은 더 이상, 야, 나 신발 많어. 이런 상황이잖아. 그런데 인도나, 아니면은 저기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아직 신발 다 완전히 보급되지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많이 사겠지. 자, 그래서 상품 시장이 생기는 거죠. 이걸 팔 시장이 생기는 거야. 확보. 그 다음에 야, 이제 영국은 더 이상 투자할 데가 없어. 다 개발됐잖아. 그런데 아직 인도는 개발할 데가 너무 많아. 아직 철도도 놔야 되겠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돈을 투자할 데가 되게 많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걸 어려운 말로 뭐냐면, 남는 걸 얘들아 잉여라고 그래요. 잉여 자본을 투자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국내에서는 더 이상 발전 기회가 없으니까 자, 아직 경제 발전이 안 된 나라들을 찾아다니는 거야. 찾아다니면서 이제 투자할 곳을 찾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자유롭게 투자를 하려면 이 나라가 우리나라여야 되잖아. 남의 나라면 걔네 막 대통령 눈치 봐야 되고 왕 눈치 봐야 되고 그러는데 여기를 내가 점령해. 그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식민지가 필요했던 거야. 식민지가 필요했던 거야. 이게 배경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얼마나 폭력적이고 여기에서 얼마나 강압적으로 식민지 건설을 했는지 여러분 그걸 알 필요가 있어요. 제국주의에는 여러분 안 좋은 의미가 들어있다고 했죠. 얘네들이 막 걔네 예뻐가지고 막 잘해줬겠어? 아니요. 굉장히 잔인한 방법도 많이 썼어요. 자, 그러면 성격 볼게요. 성격. 자, 제국주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론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계약을 맺기도 해. 계약을 맺기도 하지만 보통 어떤 생각을 깔고 들어갔냐면 자, 쓸게요. 그러니까 내가 너네보다 우수해. 얘들아 보통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백인이 많잖아. 백인 내가 우수해. 그러니까 너네한테 알려줄게. 우리는 우수한 민족이고 니네는 열등한 민족이니까 야 내가 이것도 알려주고 저것도 알려줄게. 그래서 니네를 지배하는 게 당연해. 이런 생각을 깔고 있었어. 그러니까 얘들아 그렇게 행동을 했을 거야.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줄게. 아프리카에 얘들아 콩고라는 나라가 있어. 근데 그 콩고라는 나라가 원래는 어느 나라가 식민지를 삼았냐면 유럽에 여러분 벨기에라고 있어요. 벨기에가 콩고를 식민지로 삼았어. 그런데 그 콩고에 여러분 자원이 되게 많아. 콩고에 자원이 많은데 특히 어떤 자원이 많았냐면 고무 있잖아. 고무. 그러니까 얘들아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무가 소중하지 않은데 그때는 고무가 정말 필요한 때였어. 왜 그랬냐면 자동차 타이어에도 고무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갖가지 산업에 고무가 다 쓰이는 거야. 근데 지금처럼 합성 고무가 나오기 전에는 다 그거를 자연에서 채취했단 말이야. 그 고무를. 그래서 콩고 사람들한테 이 고무를 채취해와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 그래서 하루에 할당량 있잖아. 그 할당량을 정해줬다. 야, 얼만큼 채워와. 할당량을 정해줬어. 근데 얘들아 그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잖아. 그러면 손을 잘랐어요. 말이 안 되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 이 사람을 나랑 동등한 인격체로 봤다면, 내 친구라고 생각했다면, 만약에 뭐 가족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동료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런 짓 절대 못하죠. 그런데 본인들이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말 나와요. 자, 사회 진화론. 여러분 사회 진화론은 요즘에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이 말은 아니라고, 이거는 근거 없는 이론이라고 하거든. 그런데 당시에는 사회 진화론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봐봐, 사회가 진화한대.
사회가 좀 더 좋아진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진화하지 않은 나라가 있고 진화한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진화의 기준은 뭐겠어? 그렇지. 예를 들면 뭐 경제적인 거, 산업적인 거 그런 거겠죠? 그러면은 아프리카나 인도는 아직 진화가 안 됐네? 우리는 진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니네 알려줄게. 니네 지배해도 돼. 너네 알려줄게. 뭘 알려줘? 자기네들끼리 잘 살면 되는 거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얘들아,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올 때도 이런 생각이 강했다? 그러니까 야, 조선 니네는 아직 미개해.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주고 가르쳐줄게. 뭘 알려줘? 우리 스스로도 잘할 수 있잖아. 이게 사회 진화론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얘들아 되게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도 단어 어려워요. 배타적 민족주의. 얘들아, 민족주의라는 건 우리 민족이 소중하다는 거야. 그렇지. 그럼 얘들아, 우리나라도 소중해. 영국도 소중해. 프랑스도 소중해. 그래, 각각의 민족이 소중한 건 맞아. 여기까지는 맞는데 여기서 여러분 어려운 단어가 배타적이야. 배타적이라는 건 뭐냐면 나만 소중해. 우리 민족만 소중해. 그러니까 모든 이익은, 여기서 나오는 모든 이익은 뭐 영국이 가져간다, 프랑스가 가져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넘버원, 제일 먼저였다는 거야. 그러면 식민지의 나라들의 이익은 무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국주의에는 누구의 이익만을 강조한다? 그렇지. 강대국의 이익만을 강조한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면 돼요. 자, 여러분 이거는 외우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돼. 아, 강대국이 약소국 쳐들어간 거구나. 그리고 여기에서는 군대, 경제 모든 면에서 침략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백인들이, 본인들이, 유럽 사람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 자세히 할게. 여기는 지도가 꼭 필요해요. 여러분 학습지에 지도 있죠. 선생님이랑 같이 지도를 보면서 해야 돼. 열강의 아시아 침탈부터 볼게요. 얘들아, 이거는 외우지 말고 지도에서 확인을 해야 돼. 그러니까 외우려면 지도랑 함께 외워야 돼요. 당시에 여러분 상상해봐. 개발이 안 된 나라에 물론 여러 나라들이 있었지만 유럽인들이 진출하지 않았던 아직 미지의 땅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게 아프리카였고 두 번째가 아시아였어. 그러니까 둘 다 여러분 자원이 정말 많은 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막 눈독 들이면서 그 유럽 국가들이 여기에 다 진출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얘를 짝 지으면 돼요. 짝 지으면.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에 러시아, 뭐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이렇게 써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나라가 어디를 쳐들어갔는지, 어디를 식민지로 삼았는지 여러분 얘를 짝지으면 됩니다. 짝지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은 좀 쉬운 거부터 할게요. 자, 지도는 선생님이 띄워놓은 지도가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학습지에 있는 지도 보면 돼요.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하면서 우리 같이 보는 겁니다. 얘들아, 가장 쉬운 데 보자. 여기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그 다음에 유럽 사람들이 제일 눈독 들인 땅이 어디였냐면 얘들아, 여기 인도야, 인도. 그러면 인도는 얘들아 누가 가져갔어? 그렇지, 영국이 가져갔어. 자, 쓸게요. 그러면 영국에다가 여러분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네모칸 그려져 있죠, 학습지에. 자, 영국에다가 인도 쓰면 돼요. 인도. 그 다음에 여러분 영국은, 자, 여기 지도 보면은 이렇게 영국에서 출발해서 지중해를 거쳐서 여러분 여기 스웨즈 운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오는 방법은 이렇게 돌아오는 것보다 이렇게 오는 게 빠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 지역을 얘들아 영국이 갖고 싶어 했어. 그래서 하나만 더 쓸게요. 서아시아 지역도 완전히 점령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영국이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영국 보호령 밑에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럼 얘들아,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그럼 그냥 인도, 영국 이렇게만 알아도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 러시아 한번 보세요. 러시아는 얘들아 이 위에 있지. 위에. 아주 추운 위에 있죠. 그러니까 얘는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거야. 갖고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 위에서, 여기는 중국이 있어서 더 이상 내려오지 못했어. 그런데 이쪽 끝에,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이 덜 미치는 얘들아 이쪽 끝에 막 내려오다 보니까 이 부분 있잖아. 여기는 러시아가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연해
주. 그리고 자, 러시아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어디랑 만나게 되냐면 얘들아 이 사이에 아프가니스탄이라고 있어. 아프가니스탄. 러시아 밑으로 쭉 내려오고 영국은 얘들아 여기 갖고 싶어 한댔지. 그러니까 누구랑 싸우냐면 얘들아 아프가니스탄에서 러시아랑 영국이 만난 거야.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러시아가 점령을 했는데 영국이 그걸 또 막죠. 이거는 이해만 하면 됩니다. 자, 이해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네덜란드 볼게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먹냐면 자 쓸게요. 인도네시아. 자,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어디냐면 니네 학습지에 수마트라 섬, 보르네오 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얘들아 인도네시아. 얘들아 인도네시아는 정말 수천 개의 섬으로 된 거야.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 네덜란드가 점령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쳐놓고 쓰세요. 그 다음에 인도에서 얘들아 영국이랑 프랑스가 싸웠는데 프랑스가 졌어. 프랑스는 여러분 어디를 차지하냐면 자 거기 보면은 여기 요만큼 이쪽 구석에 지금은 베트남이거든. 여기를 차지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에는 뭐라고 썼냐면 인도 차이나에서 얘들아 쓸게요. 베트남이라고 쓰면 돼요. 베트남을 차지해요. 여기는 프랑스가 차지했다. 그 다음에 자, 얘들아 여기 섬 하나 뚝 떨어져 있는 섬 보이죠? 야, 필리핀이라고 써 있어. 여기는 여러분 누가 가져요? 미국이 가져요. 필리핀. 그럼 얘들아 이 땅을 다 갈기갈기 지들끼리 나눠 먹는 거야. 근데 유일하게 여러분 식민지가 되지 않은 나라 중간쯤, 그러니까 중간지대를 하나 만들어놨어. 막 박터지게 맨날 싸우니까. 이 중간지대가 어디였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태국. 태국은 여러분 여기서 유일하게 여기 아시아에서 여러분 유일하게 얘네들은 식민지가 되지 않은 나라예요. 그럼 쌤 중국은요? 중국은 얘들아 너무 땅덩어리가 크잖아. 그러니까 유럽 애들이 웃긴 게 어느 한 명이 차지하지 못하게 서로 갈기갈기 나눠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어서 아프리카 설명할게요. 제국주의 국가들의 아프리카 침탈 과정 보겠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풍부하고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곳이 많았기 때문에 제국주의 국가들의 표적이 됐어요. 아시아는 먼저 식민지가 된 경우가 많았고 아프리카는 조금 나중에 식민지가 된 경우가 많았어요. 그 이유는 처음에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지도 보면 여기 해안은 유럽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 특히 노예무역 하는 사람들이 해안 쪽으로는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 깊숙이 들어가는 거는 조금 꺼려했어. 그리고 깊숙이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왜 그러냐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막도 있고 막 굉장히 다양한 지형이 많죠. 그런데 막 열대우림 지역도 있잖아. 가기가 쉽지는 않았겠지. 두려웠겠죠. 그래서 막 거미도 막 손바닥만한 거 나오고 막 아나콘다 같이 막 진짜 큰 뱀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열대우림 지역을 개발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특히 여러분 뭐에 취약했냐면 모기. 그 모기로 인해서 그 발생되는 말라리아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서워서 잘 못 갔는데 말라리아 치료제가 개발되고 그리고 점차 거기를 탐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특히 유명한 사람은 누구냐면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었어. 이 사람이 거의 최초로 아프리카의 탐험에 성공을 했고 이 사람 덕분에 여러분 아프리카가 유럽에 알려지게 됐죠. 자, 이제 유럽은 여러분 아프리카로 들어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나라는 당연히 영국이었어요. 항상 얘들아 영국은 모든 곳에 식민지를 맨 먼저 만드는 케이스였고 그 다음에 영국 들어오면 그 다음에 프랑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돼요. 영국과 프랑스가 가장 식민지를 많이 만들었는데 아프리카도 얘들아 똑같아. 그러면 이 두 나라에 대해서만 알아도 괜찮아요. 그러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일단은 영국이 어디를 먼저 점령을 하냐면 여기 위에 이집트에 여러분 수에즈 운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가 왜 여기 영국 사람들이 여기를 그렇게 점령을 하고 싶어 했냐면 자, 여기 지도상에서는 표시되지 않지만 이 위가 지중해예요. 자, 영국에서 배를 출발해서 요렇게 통과하면
자, 지중해에서 이렇게 여기 이 부분만 통과하면은 바로 이쪽으로 빠져나와서 인도로 바로 갈 수가 있었어. 근데 만약에 이 길이 없다 하면은 요렇게 완전히 인도를 가는데 아프리카 대륙을 싹 다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여기 이집트를 진짜 많이 탐냈어.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여기를 식민지로 삼아요. 자, 여기 그래서 이집트에 카이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프린트에 똑같은 이 프린트예요. 그래서 카이로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자, 여기부터 얘들아 이제 출발을 해. 영국은 여기부터 식민지를 이제 확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어디부터 시작을 하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알제리, 튀니지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럼 여기 동그라미, 알제리, 동그라미. 그럼 여기부터 이제 시작을 해. 여기부터 시작을 해. 그래서 얘네가 너무 웃긴 게 땅 따먹게 하듯이 쭉쭉쭉쭉 밀고 내려오는 거야. 영국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쭉 밀고 내려와요. 그래서 어디까지 점령을 하냐면 계속 내려와 얘들아. 아프리카 대륙을 계속 종단,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걸 얘들아 종단이라고 해요. 쭉 내려오다 보면 찾으세요. 케이프타운이라고 있어요. 케이프타운 맨 밑에 보면은 케이프타운이라고 있어. 여기까지 쭉 밀고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알제리에서 시작해서 쭉 횡단해요. 횡단하고 여러분 여기 마다가스카르라는 데까지 점령을 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영국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다음에 프랑스는 옆에서 이렇게. 웃기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의 나라 땅 갖고 다른 사람 살고 있는데 와서 지들이 막 쭉쭉쭉쭉 내려오면서 땅을 차지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교과서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영국의 종단 정책, 그 다음에 프랑스의 횡단 정책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일단 정리할게. 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종단 정책.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영국이 그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를 진짜 갖고 싶어 했어. 그래서 실제로 가져요. 그래서 종단 정책.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횡단 정책. 그리고 여러분 여기 밑에 괄호 연결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 지명을 쓰면 되는 거야. 자, 영국은 여러분 카이로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와서 어디까지? 케이프타운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와 뭐를 연결하냐면 여러분 알제리에서 여기 섬 이름이 얘들아 마다가스카르야. 자, 마다가스카르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얘네들이 쭉쭉 밀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자, 얘네들 잘 피해. 서로 피하면 좋겠지만 야, 당연히 만나지 않겠냐? 땅이 겹치잖아. 자,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얘들아 딱 부딪히는 그 지점이 어디였냐면 여러분 여기였어. 얘네는 밑으로 쭉 내려오고 얘네는 옆으로 가고 있었는데 딱 만난 거지. 프랑스가 얘들아 먼저 깃발을 꽂았다. 그 영국이 야, 깃발 치워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둘이 팍 터질 뻔했어. 전쟁 일어날 뻔했어. 여기 지역 이름이 뭐냐면 지금은 이 나라가 수단이에요. 수단. 근데 당시에 여러분 이 도시를 이 마을을 뭐라고 불렀냐면 파쇼다라고 불렀어.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영국과 프랑스의 그 갈등 상황, 그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자, 밑에 화살표 거기 쓰세요. 파쇼다 사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지명을 바꾸면 뭐 시흥 사건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냥 지역 이름이에요. 근데 왜 이게 상징적인 의미를 갖냐면, 왜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 자,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지 경쟁을 하는데 아프리카에서 제일 크게 부딪힌 게 파쇼다 사건이야. 그래서 파쇼다 기억해야 되는 거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프랑스가 얘들아 먼저 깃발 꽂아. 그러니까 영국이 안 치워? 빨리 치워. 근데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프랑스가 그 깃발을 다시 빼요. 그래서 이렇게 프랑스가 깃발을 빼고 막 전쟁 상황까지 가지는 않고 상황은 마무리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당시 누구랑도 전쟁 상황에 있었냐면 독일과도 갈등 상황에 있었어. 그래서 좀 기분 나쁘기는 하지만 굳이 영국이랑 싸워서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깃발 다시 빼고 자기 하던 일 하는 거죠. 얘들아, 이 사건의 이름 하나하나 기억하기 어려워. 지명을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니까 이 정도는 알자.
뭐 다른데 독일이나 벨기에나 뭐 등등등등 다른 나라들도 여기 아프리카를 다 나눠 먹거든. 근데 우리가 그건 자세히 알지 못하더라도 영국과 프랑스 정도는 기억할게요. 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굉장히 넓은 영토를 식민지로 삼아요. 딱 봐도 얘들아 그 보라색 부분 교과서로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학습지는 흑백으로 돼 있으니까. 그 보라색이 다 프랑스 영토거든. 그래서 프랑스가 되게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알짜배기는 여러분 영국이 가진 경우가 많았어. 그러니까 영국이 왜 알짜배기냐면 여기 수에즈 운하를 가지면서 그 교통로를 확보한 거지. 그래서 이 왔다 갔다 하는 배들은 다 영국 허락을 받아야 돼. 되게 알짜배기죠. 그 다음에 여기 케이프타운 여기 있잖아 얘들아. 남아프리카 여기는 자원이 진짜 많이 묻혀 있어. 다이아몬드, 뭐 금 이런 거 진짜 많이 묻혀 있는데 여기를 영국이 가졌단 말이야. 이렇게 알짜배기 땅은 영국이 가졌다. 뭐 이런 건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여러분 프랑스가 되게 많이 차지했지 아프리카를. 그래서 얘들아 아프리카에서 프랑스어 쓰는 국가들이 상당히 요즘에도 많아요. 이런 것도 여러분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 여기서 교과서 내용의 포인트 한 번만 마무리할게요. 영국은 어떻게 했다?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프랑스는 옆에서 옆으로 이렇게 왔다. 둘이 부딪혔다. 파쇼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고 제국주의 마치고 여러분 질문 있으면 선생님 오픈 채팅으로 질문하세요.